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아이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바쁘신데 저희가 또 이렇게 전화로까지 이렇게 연결을. 네.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네. 해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전화로 이렇게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라도 시간을 내주시고 약속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 당연히 해야죠. 네, 지난주는 어떻게 뭐 특이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네, 지난주에 나주 영산포에서 예, 문화터미널 아트스페이스 영산포라는 예. 이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예, 영산포 터미널 2층 공간을 활용해서 네네. 각종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예. 요 개관식에 다녀와서 한두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게 있어서 네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관 행사 시작을 음. 나주 노인복지관의 풍물놀이 팀의 사물놀이로 시작을 했어요. 아, 이분들도 실력 대단하죠. 아이,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어르신들이 그 내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풍물놀이, 사물놀이 좀 헷갈려서 풍물놀이는요. 예. 이게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 음악이에요. 네. 그 삼국시대 때 고구려 때 농악이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네.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요. 꽹가리, 징, 장구, 북 여기까지 해서 사물인데 보통 우리가 아는 예. 예. 여기에 작은 북, 태평소 등 여러 악기 그리고 기수, 깃발을 드는 사람 그리고 상모 돌리는 사람 이게 포함돼서 한껏 노는 예. 노는 정말 풍물놀이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전통 음악이고 네.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사물놀이라 하면 예. 꽹가리, 징, 장구, 북 4개 사물을 가지고 예. 이게 1978년에 창작된 현대 국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김덕수 사물놀이. 네. 그때 이제 1978년에 그 소극장에서 예. 이 웃다리 풍물 안전반 뭐 이런 제목으로 그 처음 연주를 했는데 이게 그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김덕수 씨가 주가 돼서 제가 아닙니다. 예. 그분이 중심이 돼서 요 사물놀이를 확산시킨 현대 국악입니다. 김덕수 선생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마치 사물놀이 하면 우리 전통 국악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농악이나 풍물놀이에서 좀 변형된 그렇죠, 그 그렇죠. 형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심플하게 악기 예, 그렇지. 네 가지 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아주 쉽게 어디서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접할 수 그렇죠. 있는 접근성을 네네. 높인, 예, 그렇게 그리고 봐야 이제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예. 개관 기념으로 예. 그 퍼포먼스 이 행위가 있었는데요. 그 박방영 작가라고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동양화에도 능통하시고 특히 우리 서예 전통 서예로 유명하신 박방영 선생께서 네. 그날 기존 작품을 직접 현장에서 그 만드는 작품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아,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제작한다고요? 예. 오. 이제 오원시 한시를 쓰셨는데 예. 영산포가 뭐 잘 아시지만 과거에 이 영산강에 배가 가득하고 어선이 가득하고 예. 거리에 사람들이 떠밀려서 움직였던 그런 그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번화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아주 그렇죠. 예. 광주에 뭐 충장로, 금남로 그 절이 가라할 정도로 번화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게 전라니까 나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주와 예. 나주. 그게 나주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영산포 전체에서 삼계동 전체에서 인구가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몰락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정도로 됐는데 아무튼 네. 그런 영산포의 영화를 예. 그 번성했던 시절을 다시 되돌리자 이런 취지로 오원시를 쓰셨는데 네. 전통 서예 글씨에다가 상형문자 예를 들어서 날 일자를 쓰면 해를 그려서 해를 형상화해서 하고 네네네네. 매산하면 산을 그리고 하는 네. 이런 상형문자와 전통 한시 한자를 결합해서 쓴 오원시를 쓰셨는데 그 즉석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들 너무 감동적으로 지켜봤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라디오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 현장에 방문하시면 그 작품이 그대로 걸려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 상형문자를 쓴다? 아, 나는 그렇습니다. 전통 한자와 상형문자를 함께 결합해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림같이. 네, 그렇겠네. 그리고 예.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예. 요
아트스페이스 영산포를 만든 사람들이 뭐 지방자치단체나 전시 전문 기업이 아니라 영산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게 일이 끝나고 문 닫고 와서 직접 페인트 칠한 카페 사장님이 있고 또 조명을 사서 와서 직접 달아요. 자기가. 이 버스 기사님인데 이분 직업은. 이런 분들이 영산포가 뭔가 다시 좀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직접 작업에 하셔서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지역사랑 애향심이네요. 네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든 적든 결실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개관 기념으로 지역과 현대 미술의 상호작용 이런 주제로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그 초대전을 합니다. 24명의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들도 계시고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 법안 살펴보기 전에 나주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이게 별책부록 같은 느낌?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야, 나주 소식을 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나주가 전라도의 나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해야 될 함께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죠. 자, 첫 번째 법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동랑울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은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법인데 이거 외에도 바이오 헬스 최근에 이제 매우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이오 헬스 복합단지도 조성하자. 그래서 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연구 개발 과정에 우선권을 좀 주고 또 규제를 좀 특례해서 의료 분야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그래서 법안 명칭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의 육성, 그래서 등을 추가해서 그 바이오 헬스 복합단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종 변종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초고령 사회로 우리 사회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그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건강 증진 이렇게 해서 바이오 헬스 분야 특화 단지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경이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지금 대구와 충북 오송 두 곳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38년까지 30년에 걸쳐서 약 10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의료 연구 개발, 의료 산업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소외된 다른 지역들이 특별법을 가지고 대구하고 충북 오송 두 곳에서만 하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도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추가해달라. 우리 당장 우리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화순군에 그 백신 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백신 특구를 기반으로 우리 화순도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계속 유치 행동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입장을 우리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추가할 계획이 없다. 추가하지 않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인 건 맞아요. 이게 그렇겠죠. 신약 개발에 평균 10년이 소요되고 투자비가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을 임상까지 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신약이 되더라도 다른 제품하고 경쟁해서 그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적지 않은 매우 어려운 분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오 시장이 앞으로 내수 시장도 계속 확대될 거고 또 글로벌 시장, 세계 시장도 생산도 뭐 한 13% 정도 성장을 할 거고 수출도 5% 이상 증가할 거라는 게 시장 전망이 매우 좋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해서 그 육성하자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은 굳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이 등해서 여기에다가 바이오 복합단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기금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관련 산업계도 요 특별법에 그걸 새로 빨리 제정하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인데 예. 굳이 이게 첨단의 법에다가 이걸 이렇게 등을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저는 법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 정부나 관련 네. 산업계의 어떤 의견과 입장 이런 걸 좀 충분히 반영하고 또 이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효과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뭔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건 뭐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또 그렇죠.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고려될 만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하기 그건 맞습니다.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예.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조금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네. 거네요. 자, 두 번째 법안이요? 두 번째는 여수갑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요. 네. 내용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먼저 조세특례 제한법은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감면하고 예.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영세율을 적용해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적용하는 규정이 올해 연말로 예. 2025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더 연장하자 이런 취지고 연장하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등을 역시 연말로 끝나는데 3년 연장하자 이런 건데요. 왜 연장해야 됩니까? 일단 어촌 어가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고유가,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의 피해를 그 농어가에서 직접 입는 거예요. 특히 소형 어선 영세 사업자 그 경우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작년에 통계청이 조사한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어업 소득은 그 23년에 비해서 69만 원, 3.3% 증가했는데 가계 지출은 177만 원, 5.5% 증가했다. 그러니까 번 거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물론 떠도는 얘기들은 분명히 단편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만약에 잘못됐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어떤 네. 분들은 야 진짜 알부자는 어촌에 있어 이렇게들 또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떤 어가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일부입니까? 그렇죠. 고소득을 올리고 그 자산이 많이 증가하는 어가들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통계조사니까요. 일반화시키지 마라. 평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세한 또는 소형 어선을 가지고 그 가족끼리 하는 어가들이 다수인데 그 다수 어가는 정말 힘들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산은 0.7% 증가했는데 부채는 11%가 증가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작년에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만큼 어가 경제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말씀드리고 또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최소한 1년에 최소한 10차례 이상 바뀝니다. 주요 내용이 이 일몰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복적인 일몰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 일몰 제도를 주는 거는 이 적용이 이제 사라진다. 올해 말에 끝나니까 대비를 해라. 올해까지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지만 내년부터 부과할 거다. 이런 신호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연장을 해요. 이게 지금 최근 몇십 년간 계속 된 겁니다. 그렇고 아예 법을 제정을 그렇게 하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가에서는 그렇게 아이고 이거 연말로 끝난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시 연장될 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뭐 농어가 쪽 이런 일몰 사안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30년 넘게 계속 연장해 왔던 거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알부자니 뭐 이런 얘기들은 일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아니, 근데 그렇죠. 예. 전체 통계를 내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그 어가가 많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 법제도들이 자꾸만 3년 연장을 할 것 같으면 예. 만약에 진짜 일몰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일몰 안에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거나 그렇죠. 안 그렇게 해야 그러면은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자, 마지막 법안 간단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네네. 그 순천 광양곡성 구례을 권양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인데요. 예. 간단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우대하자. 예.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을 가지자 이런 건데 네. 이 법 취지는 100번 동의합니다만은 네. 우리 현실은 예. 이 창업기업 지원하려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어요. 이 하나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1조 원 이상 되는 네네. 10억 달러 이상 기업 가치가 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기업 이걸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을 2020년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시행된 그 지원된 기업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양엽 의원의 그 개정안 취지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도권 이외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런 아주 불행한 현실이죠. 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 기준의 창업 기업 수가 9만 개 수준인데 재작년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 10% 이상 줄었고 특히 이제 좀 전에 아기 유니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기반 창업 유망한 창업 기업은 그 8.4%가 감소해서 16,000개에 불과하다. 창업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지는 현실. 균형 발전이 정말 이 균형 발전 중요합니다. 어디는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 우리 산업 지도 전체를 다시 그린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저는 불가역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되돌릴 수 없도록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 노무현 대통령 국가 균형 발전 아주 의욕적으로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라라고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완전히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한 국가 균형 발전만큼은 되돌릴 수 없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불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